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여러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를 했죠. 우선 차세대 ADC 신약 CTP702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고요. 올해 안에 CTP71, CTP72, CTP73까지 총 4건의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22개 제품을 확보해 연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골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 오젠벨트도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의 장기 투여 안정성과 유효성 역시 이런 성과는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물론 주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2024년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4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약 22%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 증가로 분석됩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 약가 인하 압력, 미국 금리 인상 등도 셀트리온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이죠. 최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은 4월 8일이요. 1486.50원, 1400원 후반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다시금 내려와서 1418.30원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율 흐름은 기술 수출, 마일스톤 수령을 앞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차익과 환차손의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해외 인상 비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주에 나왔었던 기사이고 지난 영상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허주마가 브라질에서 공급 계약이 2026년 3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시장 점유율 9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그젤나 같은 경우에는 과테말라에서 정부 입찰 95% 수주에 성공을 했죠. 코스타리카에서도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기관과 의료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셀트리온은 중남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3월 4일 19만 2천원까지 올랐었던 주가는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4월 9일 15만 2,9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4만 원이나 빠져버렸죠. 지금 이 구간에서 주목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 거래량이 크지 않다. 아직 확신 있는 매수세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의 매도는 줄었지만 뚜렷한 유입은 아니다. 이 수급 안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MACD는 상승 전환 시도 중이고요. RSI는 과매도 구간 벗어나고 있습니다. 딱 중요한 선은 이겁니다. 16만 4천 원을 돌파하면 단기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고요. 15만 3천 원을 이탈하면 다시 한번 하락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추정 실적 보겠습니다. 매출은 8,363억 원, 전년보다 13.5%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876% 증가해서 1,507억 원 예상. 근데 시장 기대치엔 살짝 못 미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왜냐면 기존 주력 제품인 램시마 IV 매출이 줄었고 외부 CMO 사용이 늘어나고 3공장 실사 준비, 미국 관세 대응 등으로 이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뉴스. EMA, 유럽 의약품청이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쉽게 말해서 인상 3상을 안 하고도 품목 허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400억에서 500억 원을 들여서 글로벌 3상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1상 데이터만으로도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셀트리온한테 엄청난 호재죠. 왜냐면 돈 아끼고 시간 줄이고 그 자금으로 신약 개발이나 M&A에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셀트리온이 미국 전략을 바꿨잖아요. 예전에는 미국 현지 제약사한테 유통을 맡겼었는데, 이제는 이 유통을 직접 합니다. 네, 뭐 유플라이마나 베그젤마,
이런 제품들을 직접 마케팅하고 병원, 의사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해서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 개선이 기대됩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만 해도 947만 주, 시가 기준으로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냐면요. 차입금 상환, CDMO, 자회사, 투자, M&A 자원, 임직원, 스톡옵션. 실제로 셀트리온은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도 강하게 밀고 있죠. 최근 AACR 학회에서 CTP72 다중항체 치료제, 그리고 CTP-H02 이중 페이로드 ADC 이런 신약 후보를 발표를 했고요. 2028년까지 총 13개의 신약 후보를 임상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셀트리온은 오는 4월 27일 이 세계 최대 암 학회인 AACR 2025에서 첫 항암 신약 후보 물질 CTP72를 직접 발표합니다. 이 CTP72는 HER2 양성 암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다중항체 기반 T세포 인게이지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번 발표는 셀트리온이 단순 복제약을 넘어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학회에서 이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포스터 발표에 나섭니다. 발표 주제는 ADC 기반 플랫폼인 CTP-H02. 이 기술은 암세포에만 독성을 전달하는 정밀 표정 항암제 기반으로 4세대 항암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핵심 기술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R&D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행보, 중장기적으로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AACR 참가는요, 이 셀트리온에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첫 신약 후보를 직접 발표를 하고요. 바이오시밀러 기업에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진화를 하기 위한 그 초입으로 볼 수가 있죠. 미국, 유럽 기술 수출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과 관련한 뉴스를 살펴보면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의 102주간 글로벌 임상 3상 연장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환자 총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장기 투여에도 효과와 안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면역 억제제 병용 없이도 효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약 편의성이 높은 피하조사 제형으로 개발된 진펜트라는 미국 IBD 시장 내 처방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제도 안내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셀트리온이 오는 AACR 2025에서 두 가지 차세대 항암 신약 기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항체 치료제 대비 정밀성 및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 진출에 전략적 진보를 이룬 사례로 평가됩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ADC 항암 신약 CTP70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임상일상 진입을 위한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로 신약 후보 물질의 초기 안정성과 양리작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제품 허가는 아닌 만큼 임상 1상 이후 결과에 따라 향후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초기 국면입니다. 셀트리온은 2028년까지 총 13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계획하며 글로벌 신약기업 도약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뉴스는 모두 셀트리온이 기존 바이오시밀러 기반에서 신약 중심 구조로 전환 중임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진펜트라의 임상 성과와 AACR 발표 예고, FDA IND 승인이라고 하는 이 3박자는 셀트리온의 글로벌 신약 전략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은 최근 박스권 행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약 15만 8천원 구간, 저항선은 16만 500원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추가 호전을 수급 전환이 동반될 경우 상방 돌파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기 주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제안해 드리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과 바이오 시밀러 확대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감소, 외국인 수급 이탈, 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무역 협상, 환율, 금리, 통상 정책 등 이 외부 변수 등 시장 모니터링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셀트리온은 여전히 잠재력이 큰 바이오 대표주이지만 장기적인 조정과 수급 흐름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 그리고 지속적인 주가 모니터링을 통한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6월 대선까지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면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0 전원 일치로 탄핵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요동치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하나.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볼까? 네, 이번 대박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클수록 테마주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부상하거나 조기 대선 흐름이 감지되면 시장은 관련 종목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례가 이 점을 증명을 했죠. 이런 시기에 정치 인맥 또는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정치 테마주로 간간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추정도 있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 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 급등 탄력이 크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수록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을 성이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외에도요, 이미 본업, 업종 내에서 안정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등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 그리고 기본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정치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늘 불확실하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숨은 수혜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한 매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 시즌에 큰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